네, 안녕하세요. 고품격 코인 분석 채널 코인스터디입니다. 저희는 스터디 채널이라서요. 텔레그램 단톡방, 리딩방, 종목 추천, 문자 이런 거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멤버십 새로 가입해 주신 분께 감사 인사 드리고 시작할게요. DJIN님, DS님, GBJB님 저희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저희 스터디 멤버가 되시면은 제가 공부 더 열심히 하시라고 보너스 드리는 것들도 있거든요. 확인하셔가지고 멤버십 전용 영상과 커뮤니티를 참고하셔서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분석할 코인은 BAT,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라는 코인이고 우리 스터디 멤버분이랑 구독자분들께서 꽤 많은 분들이 요청을 주셨어요. 참고하셔서 수익 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BAT 토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드리면은 이제 ERC20 토큰이고요. 브레이브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 우리는 이제 크롬이랑 뭐 사파리 혹은 윈도우 익스플로러 이런 걸 쓰잖아요. 이 웹브라우저 종류 중에 이제 브레이브라는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그 브라우저에서 이제 광고를 보면 보상을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착안을 해서 시작이 되었고, 이 보상을 받은 BAT 토큰을 가지고 이제 또 브레이브 브라우저 상에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연계를 시켜서 발전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뭐 생각은 좀 참신하고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았으나 생태계 성장이 좀 부족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쓰는 사람들이 별로 이제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시장에서는 약간 외면받고 가격적으로도 좀 많은 하락을 가져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테마는 이제 광고나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는 나중에 만약에 구글이나 이런 데서 다른 웹들을 쓰잖아요. 우리가 크롬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광고에 그냥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쓸 확률도 있는 거예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면 아무래도 브레이브 브라우저 성장에 따라서 같이 코인 가격이 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는 개인정보 보호에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켓캡은 지금 183이에요. 그래서 가격 상승의 제한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이게 원래는 예전에는 이제 K 볼륨이 높은 코인이어가지고 아마 업비트에서 유명했던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켓캡 가서 보니까 비박스라는 곳에서 엄청 많이 거래가 있고 볼게요. 비박스라는 곳에서 거의 뭐 80%가 넘는 거래가 요즘 뭐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업비트는 없죠, 메인에도. 보면은 바이낸스랑 뭐 일부 나머지는 이제 잡거래소고 바이낸스나 뭐 업비트가 지금 0.6%밖에 안 되는 좀 재밌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비박스에서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특이사항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업비트 비중이 많이 줄었다. 아무래도 뭐 K볼륨 상패 찌라시 관련 이슈로 뭐 최근에 가격이 좀 하락한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 뭐 여기에서부터는 조금 자유로울 가능성도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토크노믹스 보도록 할게요. 발행량은 100% 완료가 되었고요. 이거 좋죠? 유통량도 100%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을 보니까 지난 3년, 최근 1년 뭐 거의 0%대예요. 그냥 이거는 좋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인플레이션이 낮은 거는 당연히 뭐 낮은 거 자체만으로도 좋지만 메이저 입장에서도 가격 올리기가 편해요. 여기서 메이저가 매집을 한 것도 매집의 질도 높고, 그러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제 유통량을 샀다는 거예요. 메이저가 산 게. 찍어내는 발행을 산 게 아니라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유통량을 샀다. 만약에 이제 매집 형태가 괜찮다면, 수급이 괜찮다면, 요거는 매집의 질도 높고, 올라가면서도 뭐 락업 해제니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이니 발행하니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도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높이 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낮은 코인들에는. 뭐 추가적으로 미유통 말씀드렸고요. 미유통이 없으니까 좋겠죠. 가격 분석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우상향 여부를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이제 우상향이 좀 갖춰져 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이전 이제 마켓캡에서 올타임으로 로그 찍고 보면은 보인다 말씀드렸죠.
고점도 올렸고 지지난 사이클에 비해서 저점도 올렸고 여기도 저점을 올렸죠. 고점 올렸고 이런 식으로 좀 우상향 여부는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고 이번 장에서 얼마나 갈지를 조금 봐야지 알겠죠. 아무튼 현재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올타임 하이 대비 하락률도 뭐 일반적인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떨어진 거 남들 떨어진 만큼 떨어졌다. 그리고 매집 평단가 대비 상승률은 최근 하락률이 좀 컸어요. 이건 K 볼륨 높은 코인들 이제 공통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매집 평단가 근처에 있다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 K 상패 찌라시 관련한 이슈 때문에 떨어질 때 쭉 떨어졌는데 만약에 요거를 좀 째리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지금이 좀 괜찮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추세선 채널 매물대 피보나치 볼 건데 매물대는 제가 이제 좀 찍어 놨습니다. 미리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고점 구간에서의 매물대를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음선으로 표시되는 것들 여기도 요 구간에서는 여기 좀 균등하게 많았더라고요. 균등하게 요 구간은 많았어가지고 점선을 이제 두 개로 표시를 해뒀고요. 그리고 이어서 아래 구간에서는 뭐 큰 의미가 없죠. 이미 매물을 밑에 많았는데 이 친구가 여기까지는 소화를 했습니다. 요거는 또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점선을 그어놓은 거랑 피보나치랑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피보나치 비율을 이렇게 긋고 나서 보면은 되게 겹치죠? 보시면 제가 교육 자료로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게 이렇게 내려갔다가 382 구간 되돌림이 오는 구간이랑 매물대가 이렇게 많이 있는 구간이랑 겹치면 반드시 상승하다가 헤딩 한번 하고 내려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382 구간이랑 매물대 겹치는. 그래서 교육 자료로 남겨뒀고 요거는 이제 지우도록 할게요. 이제는 보셨으니까 지우도록 하고 이제 남은 구간들도 좀 비교를 해보면 여기 618 구간이랑 매물대가 또 겹쳐집니다. 겹쳐지고 요거를 이제 일반 차트로 봤을 때 신기하게 또 382 구간이랑 이게 또 겹쳐져요. 그래서 여기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만약에 주면 뭐 바로 내리든 아니면 내렸다 올라가든 한 번은 쉬어갈 확률이 좀 높은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윗구간도 이제 618 구간이랑 매물대가 좀 정확히 겹쳐지죠. 이 구간들이. 그래서 요거는 표현을 해뒀고요. 추후에 매매 계획 가서 좀 참고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로고 차트로 돌아오고요. 하방 매집 형태에서의 뭐 추세 라인 정도는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자주 보던 패턴과 좀 비슷하게 나왔어요. 여기도 다이아고널 형태로 이제 수렴을 했고 정확히 저점이 이쁘게 딱 라인을 그리진 않았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거래량도 지속 감소를 했죠. 이 정도면은 만약에 엔딩 다이아고널이 맞다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올라갈 때 여기서 높은 거래량으로 딱 뚫어냈으면 좀 이상적인 형태가 되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높은 거래량이 안 터졌죠. 안 터지면은 이게 장기 상승의 시작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 전체 추세 반전의 완전한 시작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 구간까지는 다시 또 내려왔어요. 이 구간까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쭉쭉 시작하는 시나리오는 조금 이 시점에서도 우리가 예상하기 좀 쉽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좀 다시 내려오는 경우도 이렇게 종종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매집하는 구간에서의 요런 이제 채널로도 볼 수 있어요. 채널로 보면은 여기 고점과 이제 고점을 이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채널로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형태로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자 이거는 이제 완벽하게 채널을 만들어 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하단을 찍어주거나 약간의 트랩을 만들어주면 여기 중단까지 오거나 상단까지 가는 이런 무빙을 예상해서 단기 트레이딩에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레버리지를 좀 써가지고 이런 분들은 좀 고수의 영역이니까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지표를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스터디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담가이브 패턴도 눈에 약간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 조금 확대해서 보면요. 여기가 얼핏 보면은 이제 아담가이브 패턴처럼 보이긴 보여져요. 근데 컨펌 존을 또 뚫었다면 뚫은 걸로 보여지는데 뚫자마자 바로 내려왔죠. 이런 거는 이제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여기에 연장선에서 요렇게 혹은 이제 요렇게가 조금 더 확률이 높겠죠. 요렇게 이제 컵앤핸들로 볼 수도 있는데 컵앤핸들도 이미 절반 이상을 넘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는 우리가 눈치를 챘을 거예요. 실패다라는 거를.
커벤앤들은 진입 자체를 오른쪽 넥라인을 넘어가면 이제 진입이어서 진입을 했더라도 빠르게 여긴 나오는 구간이 맞고, 진입을 만약에 안 했으면 여기는 커벤앤들이 이제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겁니다. 또 깜짝 스터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수급 분석 해보도록 할게요. 거래량 수급 분석 보면은 매집 평단가는 이제 0.245달러죠. 0.245달러로 우리가 추정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닐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확률로 여기가 매집 평단가가 되는 게 맞거든요. 보시면은 편차가 여기 볼륨 프로파일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요 정도고 요 정도니까 한 7대 3 정도? 7대 3 정도의 확률로 여기가 세력 매집 평단가일 확률이 좀 높다고 보는데, 근데 이렇게 가격을 아래로 내렸기 때문에 여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여기 쭉 이어보면은 딱 맞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차례예요. 그래서 후보지로 일단은 0.17달러, 요 구간을 0.17달러를 이제 후보지로 뒀고,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매집 평단가는 여기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간 안에 올린 다음에 이렇게 갈 확률도 있어요. 확률도 있고, 아니면 여기 밑에서 거래량을 조금 더 터트린다면 볼륨 프로파일이 이런 식으로 변동이 되면서 세력의 장기 매집 평단가가 0.17달러로 옮겨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둘 중에 뭐가 됐든 뭐 지금은 비싼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집량, 시총 대비 매집량을 보면은 7,500%, 그러니까 평균 5,600%에 비해서 지금 시총 대비 매집량이 좀 많이 높아요. 엄청 좋진 않지만 또 좋은 편이다. 약 1.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집 데이터도 나쁘진 않다. 근데 육안으로 봤을 때 좀 아쉬운 게 있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의 고점에서의 털어낸 물량 한번 보세요. 그리고 밑에 구간에서의 이 매집한 물량을 보면은 육안으로 봤을 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KR1 차트 가서도 한번 같이 볼게요. 요 토큰 홀더분들이 아마 업비트에서 많이 가지고 계실 건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기 원 차트에서 업비트 차트거든요. 이거는 업비트 차트에서 보시면은 고점에서 털어낸 물량만큼, 그러니까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절대량은 부족하긴 하지만 꽤나 오랜 기간에 그래서 매집한 흔적이 보이거든요. 여기 다 매집봉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매집봉이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확실히 K 세력이 좀 많이 묻어 있는 게 좀 눈에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집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과 비슷한 수준, 20개월 수준이니까 뭐 보통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메이저 지분율이 조금 아쉽죠. 평균에 못 미치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아쉽긴 하지만 시기를 고려하면 사실 뭐 보통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워낙 오랜 시간이 겪었기 때문에 이 오랜 코인들은 메이저 지분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 정상이에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만큼 또 높이 갈 거를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것도 정상이고, 좀 높이 갈 확률이 좀 낮다고 본다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코인들은. 근데 그에 비하면 그냥 뭐 일반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랜 코인들은 다른 코인들 보면 50% 미만인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평균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직 메이저가 물량을 다 털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토크노믹스, 오래된 코인이니까 당연히 일반적으로 좋죠. 그리고 우상향 여부도 괜찮고, 그리고 미유통이 없다는 것도 일단 좋고요. 그리고 최근 하락률이 좀 컸기 때문에 매수 예정일 분들에게는 정찰병 보내기 아주 좋은 구간이죠. 정찰병이 아니라 약간 뭐 한 30에서 50% 정도 담기에도 좀 괜찮은 구간 같이 보여요. 그리고 매집량으로 봤을 때는 오랜 코인에 대비해서 좀 좋은 편이다. 그리고 매집 기간은 보통이나 메이저 지분율도 오랜 코인에 비해서 보통 혹은 약간은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전체적인 데이터가 이제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시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불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설거지를 여기서 끝냈다?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세를 좀 줄 것으로 예상한 거는 당연하거든요. 당연하고, 핵심은 이제 그거죠. 장기 투자를 하시거나 요 상승폭에 좀 큰 드라마틱한 상승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 좀 초점 맞춰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브레이브 생태계, 브레이브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근데 거기에 맞춰서 아마 같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순수하게 세력이 매집한 걸 파는 형태로만 보기에는 좀 높이 가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그렇게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K 세력 포함 이제 세력의 매집, 물량 털기 여기 관점에서는 아직 이탈 신호는 안 보인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과거의 상승처럼 드라마틱한 상승을 만들어내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불장 지금은 초입 관점이죠. 불장의 초입 관점이고 25년 모든 코인 다 지금은 매수고요. 25년 매도가 맞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매수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매매 계획 세워 볼게요. 참고하세요. 일단 매수 같은 경우는 현재가로 한번 받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보여져요. 뭐 정찰병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기존에 BAT 토큰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상한 가격대에서 사는 것보다는 이런 가격대가 오히려 좀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비싼 데서 사는 것보다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도 이제 전량을 몰빵해서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이유는 K상패 찌라시 이후에 이게 어떤 패턴으로 이제 나오냐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내려갈 확률도 있어요. 다 이렇게 내려가는 건 아니고 뭐 10개 코인 중에서 뭐 7개는 다시 탄력받아 올라가고 뭐 두세 개는 사라지고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K 상패 찌라시에 따라서 찌라시의 이제 결과물로. 근데 그 찌라시는 이제 찌라시고 물론 이제 원화 거래소에서 이제 상장 유지 심사 여부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확률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엄청 낮다고 봐요.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이제 원화 김치로 만든 것도 아니고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한국 것도 아니죠. 그리고 K 볼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상패 확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봤을 때는 이제 떨어질 확률도 염두는 해야 되니까 우리가 전체 전량은 사진 않지만 만약에 여기서 좀 내린 다음에 거래가 조금 터져주고 그다음에 올려서 지지받는 모양으로 나오면 여기서 추매 받으면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추매를 이제 희망하시면은. 그래서 지금 전량 몰빵보다는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사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0.17달러의 볼륨 프로파일 확인하라는 건 방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량 터지고 볼륨 프로파일 이렇게 바뀌면 여기서 추가 매수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다. 이 이야기이고요. 자주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매도 계획 보면은 0.75달러 이거는 아까 우리 봤죠. 여기 되돌림 618 되돌림이랑 그리고 일반 차트로 봤을 때 고점에서부터 이제 382 되돌림 그리고 여기 구간에서 매물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꽤나 많은 매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한번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0.75달러 TP로 잡았고 그 위에 구간도 이제 역시 내려간 다음에 이제 되돌리는 618 구간 이제 플러스 여기도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었죠. 고점 구간이었고 매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여기도 헤딩할 확률이 조금 있다. 그래서 1.2달러 이렇게 짚었고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거고 제가 이제 저점에서 고점을 이은 1대1 구간을 한번 볼게요. 여기 최대점을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 지난 시즌의 저점 그리고 여기서부터 지난 시즌의 고점 그리고 또 이번 시즌의 저점 이렇게 가져오면은 1대1 구간으로 3.5달러가 찍히거든요. 이 정도를 저는 이제 최고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뭐 무조건 여기 올라갈 확률은 올라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 확률은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지울게요. 올라갈 확률은 좀 낮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브레이브 이거에 뭐빵 터져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한 이슈가 뭐 크롬이든 사파리든 이런 곳에서 이제 막 두각이 되면서 블록체인 웹3로의 이제 전환에 있어서 큰 역할을 BAT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러면 장기 수요도 뭐 촉발이 되겠죠. 그런 장기 수요 촉발에 따라서 가격 상승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가 갈 수 있는 최대점이 이제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건 이제 1대1 구간입니다.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는 지난 상승만큼 이번 상승에 이제 못 따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마켓캡 시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최대로 보면은 요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확률로 봤을 때는 자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라고 보면 못 올라갈 게 압도적으로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 요 1차, 2차 TP 같은 경우는
충분히 찍어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이제 보완을 했어요. 이유는 요 사이의 구간도 좀 길고, 그리고 기간적으로도 여기도 두 군데 낮춰서 고점을 올리는 이런 좀 기이한 케이스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일부 알트들에서 나오는 재밌는 광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고점보다 오히려 연말에 갑자기 더 고점을 띄우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요번에도 뭐 그런 상황이 안 발생할 거라는 이제 보장은 없으니까 기간적으로도 25년 4월과 11월 두 군데로 나눠서 이제 일단 정의를 해뒀고, 요거는 시기에 따라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형태로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러면 맥스 TP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요 구간에 맞춰서 좀 덜어내는 게 이제 괜찮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이렇게 무한대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크게 우리가 걱정할 사안은 아니니까 1차 혹은 2차 TP까지만 체결이 되고 더 못 올라가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조금 더 오른 다음에 내려갈 때는 시기에 맞춰서 매도를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이 시기적인 거는 제가 그때 가서 계속 이제 브리핑을 드릴 거예요. 올 연말 정도부터 해서는 현재 이제 우리의 위치, 우리 알트코인 전체 코인 마켓 전체에서 알트코인의 도미넌스도 볼 거고 여러 가지 프리미엄도 볼 거고 여러 가지들로 우리가 시기를 고려를 할 겁니다. 시기를 예측을 할 거고 그 예측한 시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매 영상마다. 마치 지금은 제가 늘 매수 적기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때 가서는 우리가 어디 와 있는지 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드릴 겁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간략하게 요거는 그냥 이제 추가 내용으로 알고 계세요. 저점 구간에서의 ABD CD 패턴을 보니까 큰 의미는 없는데 좀 겹쳐지더라고요. 이건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냥 여기 ABD CD 패턴을 여기 저점을 여기로 이제 가정하고 최근 저점으로 가정하고 그거 보면은 여기가 1대 1.618 구간이 또 이제 겹쳐지고 1대 2 구간이 여기가 또 겹쳐집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또 2.618 구간이랑 겹쳐지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일반으로 봤을 때요. 로그 말고. 겹쳐져서 요 구간까지는 뭐 엄청나게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찍어주지 않을까, 높은 확률로 찍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올라갈 이제 근거들이 여러 가지가 또 생기는 거죠.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그래서 이건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주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홀더분들한테 이제 매도 팁을 말씀드리면 요거 K볼륨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추세지만은 그래도 올라갔을 때 고점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설거지 패턴을 좀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 매집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쭉쭉쭉 터지는 거는 알겠는데 어느 구간에서 엄청나게 압도적인 거래량이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압도적인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요. 그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은 나중에 돌아보면 거기가 고점 구간이었거든요. 여기가 고점 구간이었죠.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고점 구간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설거지 차트가 나올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혹시 요거를 브리핑을 못 따라가더라도 이제 홀더분들은 유의를 하세요. 만약에 고점을 이렇게 올렸는데 고점을 올린 어느 시점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빡 터지면서 나머지가 다 이렇게 낮아져 있으면 지금은 이미 낮아져 있죠. 이런 식으로 당겨서 보면은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낮아져 있을 거예요. 낮아져 있고 혼자서 이렇게 삐쭉 거래량이 혼자서 삐쭉 올라간 고점을 갱신하면서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올라간 것이 나오면 그때는 좀 의심을 해보세요. 아, 여기가 고점 구간일 수도 있다. 이거를 세력이 이탈한 신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도 있다. 제가 보고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혹시 모든 코인을 제가 매일 다 보진 않기 때문에 홀더분들은 이 부분에 좀 유의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더분들한테 매도 팁까지 간략하게 드렸고요. 요것도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좀 넘어오셔서 수수료를 많이 아껴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매매를 어느 정도 좀 하신다면은 제발 비싼 수수료 쓰지 마세요. 수익이 나는 분들 계시고 안 나는 분도 당연히 계시겠죠. 근데 두 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본인이 쓰시는 거래소에 수수료를 한번 보세요. 특히나 선물 거래는 더더욱 우리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비싸죠. 일반적으로 0.02에서 0.05거든요. 근데 제가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 늘 달아둡니다. 우리 MXC 거래소 파트너 거래소인데 0%, 0.01%예요. 눈으로만 봐도 차이가 느껴지시죠, 지금.
7배 정도 수수료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혹시 다른 거래소를 쓰시는 분들은 7배가 비싼 수수료를 쓰고 매매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이 매매를 잘해도 돈 벌기 쉽지 않아요. 정말로. 저도 이런 데 많이 써봐서 아는데 수익이 잘 나도 만약에 옮기면 더 많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수익이 잘 안 나시는 분들도 옮기면 이 신세계를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매매를 잘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도 그 이유가 이 수수료 때문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더보기 고정 댓글에 제가 늘 달아둡니다. 참고하셔서 수수료 혜택도 다 받으시고 0% 수수료 쓰시고 시드에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시드를 불리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도 지금 오픈해서 꽤 많은 분이 가입을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같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환영이니까요. 제가 공부 더 열심히 하시라고 좀 매집 중인 코인 뭐 공유 드리는 것도 있고 다시 보기도 멤버십만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끔 스터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혼자 만약에 준비하는 게 좀 버거우시거나 아니면 좀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본인이 서치하고 검색하고 이제 본업하느라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멤버십 기능을 쓰시는 것도 좀 괜찮은 대안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엄청 비싸게 해놓지 않았어요, 제가. 웬만하면 가입이 가능하실 정도로 싸게 해놨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을 얻어 가시는 것도 이런 분들께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 시즌 끝난 거 아니냐 의문 많이 품고 계시고 이런 유튜버들도 많이 있죠. 알트 끝이다 떠나라. 근데 혹시나 이제 시즌 종료를 외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분 이제 구독하시고 그다음에 코인 스터디 채널 구독하시고 1년 뒤에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채널이 어떻게 바뀌어져 있나. 얘는 뭐라고 하고 있고 얘는 아마 사라져 있을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 있나 누구 말이 맞았나 보세요.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거고 그때 가서 그리고 후회도 이미 늦죠? 이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떠날 버스는 다 떠났기 때문에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은 이미 돈 다 버셨을 거기 때문에 이미 늦지만 그래도 좀 일찍 내가 알고 싶고 확신이 좀 안 선다 싶으면 제 스터디 영상을 보세요. 스터디 영상 많지 않습니다. 몇 개 없는데 스터디 영상만 다 챙겨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으나 왜 합리적인지 이게 왜 확률이 더 높은지 이거를 아실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 이 분석도 그렇지만 스터디 영상도 그렇고 분석도 그렇고 다 어떤 데이터들이나 통계를 기반으로 제가 분석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100% 같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만의 또 공부를 또 하셔가지고 인사이트를 많이 쌓으셔서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본인만의 기준대로 매매하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과 더 퀄리티 높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